이강윤의 오늘, 이제는 진짜 인터뷰입니다. 네, 진짜 인터뷰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앞부분에 먼저 예고를 드리진 못했는데요. 요즘 고3생을 두고 계신 집에서는 다들 아시겠지만 지금 한창 마지막 급히치죠. 수시 이런 것 때문에 추석 연휴도 아마 옳게 편히 못 쉬셨을 걸로 합니다. 저도 최근에 재작년에 고3생의 아빠이기도 했는데요. 저는 대입제도를 알아보는 것 자체를 포기해버렸습니다. 너무 어렵고 복잡했습니다. 용어도 생소했고요. 수능시험 문제는 한번 제가 풀어봤거든요. 우리 아이가 어떤 수준의 문제를 풀어야 하고. 그런데 의외로 굉장히 어려워서 다행이다. 내가 지금 학교를 다녔으면 참 공부 못하는 문제야 말썽 학생이 되기 쉬웠겠다. 이렇게 어려운 문제를 요즘 아이들은 어떻게 푸나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고요. 아이한테 공부하란 말 그래서 더 못하게도 됐는데 관심 있는 청취자분들께는 좋은 시간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사교육계 한 12년 전부터 투신해서 종사해오고 계시는 그 방면에서는 대단히 유명한 분입니다. 그런데 어느 학원 이름을 이렇게 밝히는 것은 혹시라도 간접적으로나마 홍보, 광고가 될지 몰라서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본인도 자기가 지금 경영하고 있는 학원의 이름이 밝혀지는 걸 원치 않고요. 설령 은근히 말을 하고 싶어 해도 제가 허락하지 않았겠지만 그래서 양자의 이해가 맞아 떨어졌습니다. 배윤호 원장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한참 피크일 텐데 여기 한 20여 분 출연하시느라고 최소한 한두 시간은 버리실 것 같은데 앞뒤로. 그래도 괜찮으십니까? 예, 그 정도야 상관없습니다. 요즘이 그 사교육 시즌, 특히 수능, 수시 앞두고 굉장히 피크라고 하고, 시간이 곧 돈이다. 그러니까 제일 잘 적용되는 게 김앤장 소속 변호사들하고 쪽집게 고액 강사분들, 선생님분이라고 들으셨어요? 후자 맞죠? 예, 맞습니다. 이강윤의 오늘에 가느라고 얼마 기회비용 날렸다 이런 말씀 하지 마십시오. 자, 우리나라 대학 가는 게 왜 이렇게 복잡합니까? 예전에는 그냥 학력고사인가 치르고 그 학교에 원서 내고 가서 시험 치고 본고사 치고 이러면 됐던 시절이 있었고 그 뒤로 수능 그렇게 바뀌었는데 수능만 잘해도 되는 게 아니고 수시는 뭐예요? 이제 수시는 예. 수능을 보기 전에 수시로 뽑는다고 그래서 수시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학생들이 원하는 학교에 먼저 지원을 하라는 이제 시스템인 거죠. 그러니까 수능을 보기 전에 이미 학교를 지원하는 방식이에요. 그러면은 수능 시험을 치기 전에 그 학교에 가서 뭘로 경쟁하고 그 학교에서는 이 학생의 경쟁력이나 이런 것을 뭘 잣대로 삼아서 판가름하죠? 굉장히 다양하게 봅니다. 그러니까 고등학교 성적만 보는 전형도 존재하고요. 예. 아니면 논술을 얼마나 잘 쓰는지에 대한 전형도 있고요. 아니면 자기소개서를 통해서 나를 좀 봐달라라고 어필하는 전형. 다양한 전형이 존재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복잡하긴 한데 네. 옛날처럼 그냥 일방적으로 1등부터 쭉 줄 세우는 전형보다는 오히려 좀 다양해지니까 여러 방면에서 좀 유리한 측면도 존재합니다. 저처럼 아예 그 스터디 해볼 생각도 안 해가지고 대입의 방법을 모르는 사람들 극히 문제가 있는 학부모 며칠 빼고 나면은 학생들로 봐서는 오히려 좋은 점이 많은 제도고요. 네. 몰라서 미안합니다. 자, 며칠, 어저께든가요? 그저께든가요? 수능에서 영어를 절대평가로 바꾸겠다 그랬어요. 네네, 맞습니다. 그게 갖는 의미는, 그러니까 90점 이상이면 A등급. 말하자면 이렇게 하겠다는 거죠. 네네. 예전처럼 상대평가를 해가지고 쭉 등수를 매기는 게 아니고. 네네. 그렇게 되면 상당히 큰 변화인데, 학생들이 공부할 부담은 좀 줄어들겠죠? 그렇지 않나요? 그렇게 많이 줄어들지 않아요. 왜요? 경쟁이 그대로 존재하는데 네. 과목 하나가 쉬워진다고 해서 달라지는 게 없잖아요. 아니, 영어 한 과목에만 투자해야 하는 그것은 좀 경감되는 거 아닙니까? 어느 정도 줄어들 수는 있겠지만 수능이 절대평가로 가겠다고 고시한 지가 한 4년 정도 됐거든요. 그렇게 오래됐어요? 그렇게 됐기 때문에 지금 계속 문제가 쉬워지고 있어요. 문제가 계속 쉬워진 상태에서 내년부터 이제 시작된다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미치는 영향은 그렇게 크진 않을 거예요. 이미
그 사교육 시장에서 그러니까 고등학교 사교육 시장에서 영어는 그 비중이 거의 없다시피 하거든요. 아, 벌써 이군요. 네. 그 영어에 대한 사교육 수요는 초중에서 폭발적이지 네. 고등학교에서는 그렇게 폭발적이지 않아요. 아니, 그러면 초등학교 때부터 외국말 영어 공부를 그렇게 열심히들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아, 그럼요. 요새 애들은 다 어학원을 어려서 다니고 원어민 선생님들 수업을 배우고 다 영어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그 사교육에 종사하시고 그 분야에서는 굉장히 유명하다는 것은 제가 여러 경로로 확인하고 인터뷰에 모셨는데 면전에 두고 이런 말씀 드리기 좀 송구하지만 불쾌하더라도 조금 참아주십시오. 사교육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사교육 열풍을 조장하고 수요를 만들어내는 그런 측면 솔직히 없습니까? 아유, 당연히 있죠. 뭐 기분 없다고 나쁘지 않으세요? 아니 전혀 없다고 할 수 없는데. 예. 근데 문제는 이제 뭐 가끔 이제 어른 이제 가끔 TV나 이런 데서 무슨 체육도 과외를 하냐. 예, 맞아요. 뭐 이런 식으로 많이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예. 중학교 때 실기로 보는 거를 이제 일요일마다 모여서 학원을 다니고 뭐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 네. 말도 안 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엄마 아빠들이 애들을 데리고 농구도 안 가르쳐주고 줄넘기도 안 가르쳐주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라도 하는 게 저는 아주 나쁘다고 보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물론 사교육업자들이 공포 마케팅을 통해서 아이들을 겁주는 뭐 학부모들을 현혹시키는 부분도 없다고 볼 수는 없지만 네. 이게 하나의 이제 시장으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그렇게 주먹구구식으로 막 이렇게 달콤한 말로 뭐 부모를 현혹해서 이제 그렇게 가는 건 아니에요. 네. 저는 또 발끈하실 줄 알았는데 의외로 대인의 풍모를 보여주시는군요. 제가 그 말씀 드렸던 게 이른바 부동산 그 대규모 아파트 단지 그리고 좀 비싸다고 좋다고 알려진 단지들 전국에 몇 수십 개 되겠죠. 그 바로 그 옆에 있는 부동산 업자들끼리 뭐랄까 담합한달까 뭐 해서 가격도 좀 올리기도 하고 뭐 가수요도 창출한다 그러고 한참 부동산 경기가 좋을 때는 자기들끼리 이렇게 사고 팔고 막 이렇게 해서 값을 올리기도 한단 말을 들었어요. 그러면서 사교육도 좀 그런 측면이 있지 않나 싶어서 조심스럽게 여쭈는 받고요. 자, 수능 시험이 계속 쉬워지고 있다 이 말씀이시죠? 그래서 변별력이 없어져가지고 뭐 한 문제 틀리면은 뭐 막 동점자가 막 늘어나고 그래서 대학은 대학대로 골치 학생들도 일생을 가름한다고 알려져 있는 참 우리나라 그게 문제고 비참한 것 같은데 그 시험을 글쎄 딱 하루 컨디션이 나쁘거나 순간적인 실수로 틀려버리면 더군다나 변별력이 갈수록 일부러 지금 쉽게 낸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렇게 그리고 앞으로도 그런 추세는 계속될 것 같거든요. 배 원장님 말씀을 들으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수험생들. 너무 우리가 좀 가혹하게 아이들을 대하고 있는 것 같긴 한데 어쨌거나 경쟁을 통과해야 되겠고. 일단은 이제 사회자님께서 대학 가셨을 때만 해도 예. 뭐 스카이 뭐 서울 소위 말하는 서연고가 아주 경쟁률이 높은 학교였잖아요. 예. 그때도 그건 존재를 했는데 네. 학부모님들이 아셔야 될 게 뭐냐면 이제 아이들이 이렇게 부르거든요. 스카이, 서성환, 중경외시, 건동홍, 국숭세단, 광명삼가, 한서삼 이게 인서울에 있는 대학교예요. 그게 지금 저 태정태세 분단세 조선 왕조 그 왕들 이름 부른 거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서열화로 된 대학 구조예요. 근데 방금 그 호명하신 그 순서가 전국적으로 통용이 됩니까? 네. 순서까지도? 네. 다시 한번 앞에 10개만 해보세요. 스카이, 서성환, 중경외시. 중경외시? 시립대. 아. 여기까지 들어가는 게 옛날 서연고 들어가는 것만큼 어려워요. 왜 그렇죠? 학교 정원은 똑같고 수험생 수는 줄었잖아요. 대학생 인원은 줄죠. 인원은 줄은데 뉴스 보셔서 알겠지만 반수생은 계속 늘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중앙대 다니던 학생이 예. 반수를 해서 연대를 가려고 그러고 연대 다니던 학생이 반수를 해서 의대를 가려고 그러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이 안에 있는 경쟁은 계속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권이 바뀌고 어떤 제도가 와도 이게 잘 바뀌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이쪽에 있는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에 인서울은 무조건 들어가야 된다. 소위 말해서 인서울 가야 사람 구실한다. 이런 게 지금 있기 때문에 그게 고쳐지지 않는 네. 한 입시 열풍이나 과열은 무슨 수를 써서도 잡을 수가 없는 네. 거군요. 대학은 원하면 어디든지 갈 수 있어요, 지금은. 근데 이제 학생들이 원하는 대학이 워낙 한정돼 있기 때문에 아하. 과거에 비해 경쟁이 굉장히 치열해진 거죠. 굉장히 간단하거든요. 특히 서울 학생들의 인식은 지방국립대도 그냥 지잡대라고 표현을 해요. 지잡대요? 지잡대라고
지방대 잡스러운 데를 합쳐서 지잡대라고 해요. 너무 경멸스러운 표현이네요. 근데 이제 저는 한 10몇 년 가리키면서 느낀 게 예. 사회 구조를 그대로 따라가는 것 같아요. 교육 시스템이. 네네. 사회가 경쟁이 치열하니까 예. 아이들의 경쟁도 치열한 거예요. 예. 가끔 이제 환상을 갖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뭐 아이들을 바꿔서 우리의 미래를 바꾸자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사실 그게 좀 바뀌었다. 순서가. 좀 황당한 얘기라고 보는 게 예. 사회가 경쟁 구조에서 벗어나야지 애들을 그렇게 해맑게 키워서 정글로 내보내갖고 다 잡혀 먹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해맑게 그저 튼튼하게만 자라다오 이렇게 해서 내보내면 바로 사회에 나가는 순간 열패자가 돼버려서 낙오한다 이 말이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사회 시스템이나 구조를 바꾸지 않는 한 교육은 사회의 반영일 수밖에 없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뭐 학부모들이 가끔 굉장히 뭐 진보적이신 분들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시는 게 뭐 교육제도가 너무 자주 바뀌어서 복잡하다. 예. 뭐 도대체 뭐가 뭔지 모르겠다. 나는 20살만 넘으면 애들을 독립시킬 거다. 20살 넘어서 애들을 독립시킬 수 있는 구조가 아닙니다. 아이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해서 어떤 데 취직을 해서 도대체 그 월세값을 댑니까? 고시원을 한 번만 가보시면 그런 말씀이 안 나오실 거예요. 네. 옛날의 구조가 아니고 뭐 열심히 일하면 된다. 열심히 할 게 없어요. 편의점에서 열심히 해봐야 한정돼 있잖아요. 근데 그냥 무턱대고 뭐 아이들에게 자립심을 키워준다? 저는 좀 어불성설인 것 같아요. 그런 말들이. 그리고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들이 있거든요. 일테면 뭐죠? 외고가 한참 유행했던 네. 시스템을 보시면 네. 이제 소위 말하는 상류층들이 외고를 많이 가는데 그 이유가 간단합니다. 외고는 두 개를 다 할 수 있어요. 입시를 계속해서 입시에서 성과가 나면 좋고 안 되면 유학을 가버리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외고에 가는 게 유리했거든요. 근데 그 당시 정부에서 외고를 위한 여러 가지 유리한 전형들이 많았어요. 뭐 영어 특기자 전형이란 여러 전형들이. 그러니까 정보가 많은 학부모들은 그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자꾸 가는데 정보가 없는 학부모들은 그냥 공부만 열심히 하면 되는 줄 알아요. 근데 아이들 능력은 한정돼 있기 때문에 공부만 잘한다고 되는 건 아니거든요. 한계가 있고 지금의 전형은 굉장히 많은 것들을 보거든요. 근데 그거에 대한 정보를 나는 복잡하다, 나는 모르겠다라고 해버리면 아이들한테 가이드라인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없죠, 사실은. 자기 아이를 정확하게 관찰할 수 있는 학부모의 눈이 필요합니다. 네. 돈을 뭐 얼마를 뭐 투자를 못해서 내가 못한다는 게 아니라 아이가 대학을 갈 수 있는 방법은 많아요. 많은데 네. 옛날 본인들 생각을 하시는 거죠. 야, 공부 잘해서 뭐 공부만 잘하면 되는 거 아니냐. 이미 초등학교에서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넘어갈 때 차이가 너무나 심하게 나기 때문에 네. 고등학교 때 그걸 뒤집는 게 쉽지 않습니다. 아하. 이미 늦었다 이 말이죠. 그러면 금력에 의한 교육 서열화 또는 세습 이런 얘기들 많이 합니다.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되어가는 것에 뭐 찬성 여부를 떠나서 현실은 명확하고 엄격하게 그렇게 되고 있는 것을 매일 목격하신다 이런 말씀인가요? 네. 그런데 저희가 사회자분께 여쭤보고 싶은 건 사회자분이 학교 다닐 때도 예. 집안 좋은 애들이 공부 잘하는 애들이 있었고 예. 그중에 좀 약간 좀 공부 못하는 애들은 외국에 나갔다 오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너무나 뻔뻔스럽게 굉장히 대놓고 하는 거지 그거는 어느 시대 어느 지역이나 사실은 조금씩 있다고 저는 봐요. 네. 그러니까 금력이 딸려서 우리 애를 공부 못 시킨다라는 것도 일부 맞는 말이긴 한데 다른 방법도 굉장히 많거든요. 뭐죠?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 학생부 종합 전형이라는 전형이 있어요. 예. 이 전형이 뭐냐면 단순히 아이들을 교과 내신으로 뽑는 것도 아니고 예. 수능 성적으로만 뽑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소개서를 보는 거예요. 학생부 전형이라며. 학생부 생활기록부 네. 뜯어다가 네. 학교에 제출해요. 네네네. 그러면 거기 담임 선생님이 이 학생은 머리는 명석하나 노력을 하지 않음. 뭐 그런 거 써서 주잖아요. 요새는 굉장히 구체적입니다. 그래요? 각 과목 선생님들이 정확히 쓰고요. 그러니까 자기 아이에게 맞는 전형을 노려보시는 게 저는 바람직하다고 봐요. 전형 요소가 굉장히 많아요.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부모님들이 신경을 써주셔야지. 그러니까 블루오션을 찾아가라. 네네네. 네.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정보가 많은 학부모들은 그 정보를 앞서가는 거예요. 그게 점점 그쪽으로 악용이 되다 보니까 언론은 기사화가 돼갖고 없어지고 뭐 이런 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학생부 종합전형이라는 게 뭐냐면 재작년까지는 뭐가 있었냐면 소위 말하는
학교 활동 이외 활동까지도 생활기록부에 다 들어왔어요. 봉사활동 네. 뭐 이런 거요? 봉사활동 스펙 뭐 이래가지고 해외 많이 나갔다 오고 교류 많이 하고 예. 학교 외 활동까지 다 적용을 시켜줬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집안 형편이 유복한 애들이 그런 거를 쓸 게 훨씬 많았잖아요. 예, 예. 그래서 이게 굉장히 악용이 많이 된다라는 여론이 생기면서 교육부가 올해부터 이거를 이제 학내 스펙 즉 교내 활동으로 한정시켰거든요. 한정했다. 네. 근데 그러니까 외국에 어학연수원 많이 왔다 갔다 해봐야 그거는 점수로 쳐주지 않고 정말 공동체에 기여하고 학내 활동의 한 일환으로서 인정할 수 있는 거에만 뭐 점수를 부여하겠다 이런 거죠. 네. 그러니까 제가 가르쳤던 어떤 학교의 학생 중에 학생회장이었는데 네. 4월 16일 날 올해 4월 16일 날 세월호 때 전교생 리본을 달게 하기로 했는데 네. 학생회에서 결의를 했는데 교장 선생님이 반대를 하셨대요. 어허. 그래가지고 교장 선생님이랑 단판을 져가지고 이 학생회장이 예 해결을 했더라고요. 근데 그걸 어떡해. 단순하게 해결을 한 게 아니라 예. 전체 서명을 다 받고 학부모 서명까지 받아가지고 1, 2, 3학년을 그래 갖고 왔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배지 리본은 꼭 달아야겠다. 이 학생 이번에 정치외교학과 지원을 했거든요. 어디 학교예요? 그건 밝힐 수 없고. 예, 그건 밝힐 수 없는데 상위권 학교인데 예. 그렇게 내신이랑 뭐 수능이 좋진 않은데 예, 예. 이 학생은 자소서에 쓸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아하. 그러니까 본인들이 본인의 성격을 잘 파악해서 얼마든지 갈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너무 막 그 공부로만 그렇게 해버리면 애들이 기가 죽어가지고 하려고는 시도를 하질 않아요. 아,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아, 어쨌거나 잠깐 그 전에 그 세월 그 어느 학교 교장인지 잘 모르겠는데 좀 이상한 교장 선생님이란 생각은 들고요. 그다음에 그 학생 참 당돌하고 야무지고 당차네요. 제가 좀 결국은- 조정을 했습니다. 아, 배우 조정? 어쨌거나 정액과에 응시를 했고 그 대학에서는 야 아이들에게 리더십을 보이고 현실적으로 무슨 일을 해내고 이런 걸로 봐서는 이 친구는 정치외교학을 전공하면은 해당 전공 분야에서 좋은 열매를 맺을 수도 있는 인재의 요소를 갖고 있다 이렇게 평가한 모양이죠. 네. 그러면 맞습니다. 이제 걔는 현재 고3이지만 벌써 특정 대학의 정액과에 따놓은 합격을 1차에서는 붙었으니까 이제 면접에서만 합격을 하면 이 학생은 그냥 수능 성적이 상관없이 합격을 하는 겁니다. 나중에 그 학교의 학생회장도 될 대단히 높구만. 네. 이 애들 또 정치한다고 나서지 않을까 싶은데 말씀 잘하셨어요. 저 이강윤의 오늘 청취자 골수 청취자분들 중에는 배원장 또는 배사장이라는 닉네임을 기억하실지 모릅니다. 오늘 나와 계신 분이 그 배사장이라는 분인데요. 제가 이분을 인터뷰를 한번 모셔야겠다고 생각을 한 연유는 4.16 일주기 때 지난 4월 봄이죠. 그 본인이 경영하는 학원에 하루 문을 닫았답니다. 오지 말라고. 오늘 같은 날은 여기 와서 돈 내고 사교육하는 거 아니라고. 아이들더러 광화문 광장에를 가거나 아니면 집에서 뭐 애도를 하건 이것도 저것도 아니면 집에서 그냥 뒹굴뒹굴 놀더라도 아무튼 공부하러 오지 마라 이랬답니다. 그리고 또 5.18이 있는 주에는 특별 수업을 한답니다. 무슨 수업 한다 그랬지? 네, 특별 수업. 그러니까 어떻게요? 그 5월 18일 날 있었던 그 다큐멘터리를 좀 보여주고요. 예. 그리고 이제 아프리카에서 일어났던 그 일이랑 이제 올해는 그 알제리에서 벌어졌던 그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독재자들이 막 이렇게 보였던 예. 그런 테러를 한꺼번에 다 보여줘요. 예. 한꺼번에 이제 보여주고 그 망월동 사진도 좀 보여주고 5.18 특별 수업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뭐 독재에 대한 설명을 좀 하죠. 두 가지만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불쾌해도 참으세요. 원래 제 인터뷰가 좀 뭐 듣는 사람에 따라서는 뭐 싸가지 없다, 매섭다 이런 말도 하는데 싸가지 있습니다. 1번. 배 원장이 하는 학원에 학원비가 수월치 않다고 들었는데 거기 보낼 정도의 여력이 되는 분들이 보기에는 야 이거 이상한 원장 아니야? 이거 이상한 학원 강사 아니야? 이거 종북 좌빨 아니야? 아니 왜 아이들에게 자기의 정치적 이런 걸 주입시키지? 그러면서 항의하는 학부모 없습니까? 초창기엔 많았어요. 근데 어떻게 이겨냈어요? 이제는 저도 이제 요령이 좀 생겨서 예. 제가 직접 알고 있는 제 말을 막 떠드는 게 아니라 예. 실제 자료 화면을 보여주는 거죠. 이게 실제 있었던 일이다라고. 공식적으로 객관성을 띠고 있는 남의 자료를 통해서 저기를 한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5.18 수업을 할 때 몇 년 전에 개봉했던
5.18 영화 화려한 휴가라는 영화를 보여주고요. 예. 이게 영화적인 게 아니다라고 하고 실제 다큐멘터리를 보여줬거든요. 예. 그런 식으로 아이들한테 이게 팩트로 접근을 하라는 걸 가르쳐 주는 거죠. 네. 처음에는 막 초창기만 해도 제 울분에 막 이랬는데 네. 이제는 좀 저도 요령이 생겨서. 알겠습니다. 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발끈하셔도 좋습니다. 혹시라도 만에 하나 진보 코스프레 뭐 그런 건 아니시죠? 그렇게 해서 저한테 별로 이득이 되는 게 없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아니 사실 그렇게 말이 그렇지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오늘은 하루 학원문을 닫는다. 너희들 오지 마라. 너희 또래 아이들이 200몇 명 포함해서 304명이 진도 앞바다에서 저렇게 됐는데 어떻게 공부를 하겠니? 까지는 제가 그러면서 걔들을 한번 좀 생각하고 같이 가슴 아파하자. 이건 이해가 되는데 나 오늘은 학원 문 안 열래. 그러니까 오지 마. 그리고 5.18이 있는 또 수능 시험에 그런 거 안 나죠? 5.18 관련 뭐 이런 거. 나기도 정권이 하나요? 바뀌고 안 나오기 시작했죠. 그러면 예전에는 정권 바뀌기 전에, 그러니까 이명박근혜 정권 전에는 그런 유형의 유사한 문제도 났었어요. 아유, 그럼요. 많이 나왔어요. 오, 그래요? 예. 제가 너무 몰랐군요. 저는 아이들한테 딱 하나만 얘기해요. 제가 무슨 제도를 바꿀 수 있는 정도의 실력도 없고 능력도 예. 없으니까 그냥 저는 애들한테 좀 아닌 건 아닌 거다. 음흠. 그러고만 살아라. 너무 예스만 하고 사는 건 좀 아니다. 제가 가리키는 또 제가 아이들에게 주고 싶은 게 딱 그거 하나인데 예. 그런 날은 도저히 정상적으로 수업을 할 수가 없는 날이죠. 제가 아까 도전적인 질문을 일부러 던졌는데 공식적으로 미안하게 사과합니다. 그 사교육 원장이라기보다는 교육 철학자하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하이라이트. 가끔 이강윤의 오늘을 틀어준다면서요, 학생들한테? 네. 왜 틀어줍니까? 오프닝 멘트가 아주 사자우가 멋있을 때는 예. 제가 이렇게 좀 틀어주고 예. 아이들한테 이 접속하는 법도 좀 많이 가르쳐주고 그렇게 합니다. 아이들이 듣고 반응이 어떻습니까? 대단하다고 하고 실제로 아이들이 이런 팟캐스트를 아직 잘 모르기 때문에 모르겠죠, 예. 이런 멘트를 해주면 예. 굉장히 좋아하고 가끔 제가 많이 틀어주고 있습니다. 걔들한테 사랑한다고 전해주세요. 네. 이강윤은 그렇구나. 자, 제도가 이렇게 바뀌어갑니다. 마지막으로 청취자분들 중에서 수험생을 두신 분 자녀들에게 딱 하나의 실질적인 현실적인 팁을 하나 좀 드렸으면 오늘 이 인터뷰 시간에 의미를 가질 것 같은데 현재 고3 수험생을 둔 부모들께 아까 그 맞춤형 수시 이런 그 특이한 것을 잘 찾아라 말고 또 하나 해주시고 싶은 게 있다면 본인들의 경험치랑 네. 아이들이 앞으로 살아갈 세상이 완전히 달라요. 아하, 부모들이 겪은 세상과 나는 이랬으니까 넌 왜 이걸 못하니? 라고 절대 좀 말 안 하셨으면 좋겠고요. 네. 살아가는 방식도 다를 거고 모든 시스템이 다 바뀔 거예요. 그렇게 나는 이랬다라고 가버리면 대화가 단절되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 눈높이에 좀 맞춰주시고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고 신문을 보시면 세상이 많이 변한다고 맨날 보잖아요. 예. 아이들은 더 많이 변해요. 그러니까 부모님들의 경험으로 아이들을 재단하거나 그리고 그러니까 이해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네. 완전히 애들 눈높이로 좀 보셔야 되고 예. 신문에서 새로운 문물을 접하듯이 아이들을 접하셔야 돼요. 신문은 말 그대로 뉴스, 새로운 건데 당신의 아이들은 신문보다 더 새로움으로 가득 찬 애들이다. 네, 맞습니다. 이야, 멋집니다. 파파 돈 프리치미. 설교하지 마, 아빠. 그 팝송 노래가 있는 것 같은데. 네. 설교하려고 하지 말고 애들을 보고 새로움을 느껴라. 네. 배윤호 원장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어떻게 들으셨는지요? 90분이 또 지나갔습니다. 아울러 한 주도 지나갑니다. 이강윤의 오늘 다음 주 월요일 4시 반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응원하는 가장 쉬운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널리 알리는 가장 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기억하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